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제 소개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강종철 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세법 강의를 좀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앞에서 이제 팀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들으셨는지 좀 모르겠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소득세하고 법인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전에 저한테 이제 소득세 들으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을 좀 못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기본반에서 이제 그 부분까지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나눠드린 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하면서 유인물을 나눠드릴 텐데, 그건 이제 기출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전에 이제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좀 할 테니까요. 뭐 부족하세요? 없으세요? 네. 네, 저 뒤에 좀. 네. 많이 안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준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좀 봐주셔서,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진도를 좀 나가면서 같이 문제를 좀 풀 테니까요. 지금 푸실 필요는 없어요. 벌써부터, 열의를 가지고, 공부도 안 했는데 벌써 푸시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진도 나가는 대로 조금씩 풀 거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부터 먼저 좀 할까, 아니면 이제 소득세부터 좀 먼저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법인세를 하려면 제목이 어느 정도 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제목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많이 좀 아직 제목이 진도가 안 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위주로 이제 먼저 쭉 하면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좀 고민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를 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할 거 있다. 그럼 저한테 이제 뭐 지나가는데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좀 찝찝하다. 그러면 저한테 NEO 773 하나거든요. 여기 한 메일 좀 내신데, 공부하시나 궁금하신 점,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됐다. 그런 거를 이제 저한테 좀 질문을 주시면, 이메일 통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로 답을 드릴 텐데,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예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이제 따로 어떻습니까? 개인 교습을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메일 주시고 또 저 나중에 이제 끝날 때 또 오셔가지고, 제가 이메일 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이미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또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제 실력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여러분 이해하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진도를 나가는데, 좀 따라오기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이메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메일 알려주면, 꼭 어떻습니까? 스팸메일만 오고, 저한테, 공부 질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미국 LA에서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가요무대도 아니고,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보니까, 외국에 나와가지고, 제 강의 듣고 그러신 분들도 있다. 전 세계에 저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잘 나가는 건 아니고요. 특이한 분도 있잖아요. 또, 외국에 나와가지고, 고국의, 강의가 듣고 싶다.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좀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좀 자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제 소득세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법인세 할 때는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이제 다 하면 한 50시간 가까이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을 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이제 강의를 좀 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는 언제 하는지 설명 들으셨나요? 네, 여기서 그때는 또 마찬가지 기출문제 같은 것들도 같이 좀 풀면서 1차 시험 대비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오셔야지 드려요. 출석을 하셔야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셔가지고, 근데 이거 별다른 내용 없고 이제 보시면 답이 없잖아요.
예, 여기 제가 오늘 나눈 인물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수업을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야지 이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꼭 그렇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수업하기 전에 뭐 질문, 예, 나한테 궁금한 게 있다. 별로 없으세요? 네. 그냥 예. 그거부터 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크게 이제 우리가 3대 세목이라고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그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세법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좀. 근데 여기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8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소득세 10문제, 법인세 10문제, 기타 세법 같은 경우에는 12문제. 이렇게 하면 이제 총 40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차만 놓고 본다면.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론형 문제하고 계산형 문제 이렇게 했을 때 각각 이제 한 4문제씩 정도 이렇게 출제해요. 소득세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다음에 법인세도 이제 기타 세법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이론형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계산형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중에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득세 공부를 하실 때 종합소득세가 있고 네,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종합소득에서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퇴직에서는 0에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양도소득세는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문제가 나왔어요. 양도소득세에서.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지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는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면 예, 양도소득세 제일 많이 주위에 이제 친인척들이나 친구도 있으면 제일 많이 와요. 이게 양도.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항상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반반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산 능력이 좀 떨어지고 힘들다 그러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론 문제를 잘 푸시면 충분히 이제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 너무 치중하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가끔 계산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이론이 이해가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네, 계산 문제를 풀어야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같이 이제 병행한다. 이론만 공부해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고, 계산 문제만 봐가지고는 이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 가지 같이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먼저 이번 우리 과정에서는 얘를 이제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2순위로 이렇게 할 계정입니다. 네. 그래서 진도는 이제 종합소득도 하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진도를 쭉 나갈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무지막지해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빨리 법인세를 커버를 하시려면 중요한 게 뭐다? 네. 재무회계를 잘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잘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재무회계 수업을 어떻습니까? 꼬박꼬박 잘 참석을 하십시오. 네. 그거를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항상 목표를 시험 점수 1차 시험에 목표 점수를 몇 점으로 잡아야 된다? 저희 설명할 때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몇 점? 50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50점. 50점을 목표로 해야지 어떻습니까? 60점이 나오는 거예요. 70점 목표로 하면요 40점이 나와요. 이제 35점. 네. 70점을 목표로 하면 35점이 나오고 50점을 목표로 하면 60점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항상 여기서는 이제 반만 맞추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항상 수업 처음에 할 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전체 40문제는 난이도로 따지면 상중하가 있어요. 상중하가. 네. 그럼 40문제는 어떻게 주냐?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30%, 중에 해당되는 게 40%, 하에 해당되는 것이 30%,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하에 해당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문제? 4, 3, 12, 12문제. 그죠? 여기는 한 16문제, 1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럼 난이도를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보통 이제 상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2분에서 3분 정도 걸려. 한 문제를 푸는데.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이 어떻습니까? 40문제를 40분 만에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2, 3분 걸려, 2, 3분. 근데 2, 3분 걸렸는데 답을 풀었는데 어떻습니까? 보기에 답이 없어. 제일 황당스럽잖아. 3분 동안 내가 뭘 했지? 뻘짓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다 상에 있다고. 근데 중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어느 정도 한 1분 정도 걸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30초에서 40초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러면 시험장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합격의 관건은 얘를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얘를 건드리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죠? 자, 나는 점수를 몇 점을 목표로 70점을 목표로 하면 이 문제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풀어야죠. 70점을 목표로 하니까.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이걸 처리니까 70점. 70점 목표 이걸 풀죠? 이걸 푸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2, 3분이 나는 35점이 나온다고. 이거 푸는 순간. 여기서 시간 다 뺏기잖아. 그럼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도 시간을 다 뺏기는 거.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몇 점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35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제 몇 점을 목표한다? 50점을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뭐를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느 것만 푸시면 돼요? 요것만 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푸는데 총 몇 문제입니까? 28문제잖아요. 28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춘다? 20문제 맞출 필요 없지. 28문제 중에서 몇 문제 정도? 한 17문제 정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타자가 합니까? 17문제인데요. 찍으면 되잖아. 찍으면. 응? 객관식이잖아요. 쓰는 게 아니라 찍으면 되잖아. 찍는데 여기서 두세 문제 못 맞출까? 12문제에서.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객관식 과정 들어가면 제가 설명드려요. 안 풀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푸는데 답을 어떻게 찾지? 그런 게 있어. 보기가 5개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기 5개 중에 2개로 압축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안 풀어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요령을 좀 배우시면 됩니다. 응? 그래서 이 문제를 안 건드리겠다 생각하고 여기 있는 문제 중에 17문제를 푼다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방향을 이렇게 잡는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나랑 상관없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야지. 그럼 공부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주로 나오는 토픽들이 있어요. 그걸 안 보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 나오는 토픽들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 나온 토픽,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야지.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야지. 이래서 내가 이 문제, 여기에 이 토픽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거니까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이 생각이 든다고. 근데 제가 그냥, 자, 오늘 첫날이죠? 제가 앞에 목차를 이렇게 딱 보시죠, 목차. 자, 이거는 난이도 중간에 해당되는 난이도고요. 이거는 하에 해당되는 난이도고요. 이건 상에 해당되는 난이도예요. 토픽 기억하셨다가 이 토픽이 나오면 문제 풀지 마세요. 이렇게 해봐야 지금 이 문제가 그 토픽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를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풀어봐야지 어떻습니까? 이게 난이도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네.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한 이유가 뭐다? 공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토픽이 나오면 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그런 문제가 어떻습니까? 제끼는 거야. 어디 가서 시험장에 가서 이런 문제 내가 풀어봤는데 그때 우리 강사가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건 풀어도 되고 금방 풀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공부하면서 풀어보니까 잘 풀리던데?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서 푸는 거야. 풀으면 합격을 하는 거지. 저도 이제 공부 목표를 2009년도에 제가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이제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 학수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예, 뭔가 좀 대단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봐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뼈저리게 느껴요. 1차와 2차를 같은 애 어떻게 합격을 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앞에서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제가 2009년 1차, 2차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공무원 생각하시면 그때 이제 세포가면 대단한 놈이었다. 그런 생각 드신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나중에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어떻게 항상 50점을 목표로 했어요. 50점을 목표로. 50점을 목표로 하니까 세법 점수가 몇 점이 나오면 67.5가 나오더라고. 50점을 목표로 하니까. 저는 시험장에 가가지고 세법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시간이 남았다고. 남들은 부족하다며. 왜? 이것만 풀었으니까. 이것만 푸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 한 15분에서 20분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어떻습니까? 재정학도 같이 풀어요. 재정학도 다 풀었어. 재정학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어요. 내가 풀어야 되는 것만 풀었어요.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냥 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목표하는 점수 50점하고 재정학이 70점 이미 확보했다고 난 느꼈어. 푸니까. 50점, 70점. 놀고 자느니 어떻습니까? 시간 남는데 그냥 풀어볼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잖아. 이미 내 목표 점수 달성했어. 그럼 이제 풀어야지. 심심한데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어떠지? 잘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엄청나게 잘 풀린다고? 이거 다 수업 시간에 들으면 헷갈리는데 여기서 막 풀려.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그럼 답이 안 보이는 게 막 답이 보이는 거야. 원래 2, 3분 걸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요령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풀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확 풀리게. 상도 거의 한 반은 풀어. 물론 다 풀지는 못하죠. 반 정도 풀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또 반은 어떻게 잘 찍잖아요. 잘 이렇게 탁탁탁 찍어요. 그럼 또 어떻게 기분이 좋으니까 찍는 것도 찍신이 잘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잘 찍어. 잘 지켜. 희한하더라고. 네. 50점 목표는 갑자기 67.5가 나오니까 기분이 확. 뭐야 나 50점 목표였는데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와. 너무 점수 아깝잖아.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는데 평균 점수가 70점 초반대가 나오니까 열받잖아요. 네. 제일 기분 좋은 게 한 62점, 63점 이 정도 되는 게 제일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너무 커트라인은 불안하고 네, 너무 점수 좋게 받으면 또 짜증나잖아요. 네, 그런 짜증나는 상태까지 만들려고 부탁을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요령을 좀 그렇게 잡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가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 구석이 어떻습니까? 나오지도 않을 거.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기출문제 푸는 게 이유가 뭐겠어요? 아,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나와갖구나.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같이 기출문제 풀 거야. 근데 이제 뭐 저기 지금 기출문제에서도 안 나오는데 저 구석이 어떻습니까? 저 처음 보는데 문제 딱 들고 와가지고 쌤, 이거는 이제 제가 아무리 풀어도 잘 안 풀리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법 감점 실력도 없어. 그것도 못 풀어? 네, 안 나온다니까. 왜 자꾸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실무에서도 안 쓰고 안 나오는 거 들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더럽게 꼬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풀어달라고 마치 어떻습니까? 너 한번 테스트 해볼 거야. 예, 이거 푸는지 안 푸는지. 이거 못 풀었어? 너 실력 없는 놈이야. 실력은요, 실력이 있고 없고는 문제를 많이 풀고 잘 풀어가지고 문제의 양이라든지 범위를 늘리는 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림동에서 지금 10년 동안 세무사 공부하고 있는 제 후배가 실력이 제일 좋은 놈이에요. 세법의 역사를 다 알아요. 안 풀어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0년 동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처럼 어떻습니까? 50점 목표로 해가지고 동차로 짝짝 합격을 해가지고 금방 빠져나오는 게 그게 더 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합격을 빨리 하는 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착각을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2008년도에 공부를 제가 2009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한 데가 지금도 실무 공부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가슴 아프면서 어떠세요?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그 인간 보면 이제 공부에 매너리즘이 빠져가지고 주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 반, 지금 어떻습니까? PC방에 있는 시간 반, 이렇게는. 그렇지 않다고. 왜? 책 보면 다 알거든. 안 풀어본 문제가 없어. 근데 합격을 못해. 왜? 아, 내가 다 하니까 다 풀어야지, 이렇게 되니까, 걔는. 시험장에 들어가면. 맨날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그 친구의 길을 갈았다고 한다면, 저도 여기 여러분하고 같이 앉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앉았을 수도 있어요. 2018년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항상 공부하실 때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과목에. 특히 회계나 세법은 공부를 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질문 받기 싫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우리 같이 기출문제 이런 거 풀었는데 선생님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좋은 질문이지. 이런 기출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그런 질문 하셔요. 그런 질문. 그걸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요령.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기타 세법은 나중에, 이건 따로 이제 특강도 제가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가등가면 이제 기타 세법에 해당되는 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부가세 소득세법에 이제 이 세 가지 세목에 해당되는 거 위주로 좀 탄탄하게 실력을 키우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저도 이거 3월달부터 공부했어요. 예, 3월달이에요. 4월, 그때 5월 초에 시험이었는데 저는 3월달부터. 그래도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이제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나중에 요령을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손 들어보죠. 선생님 너 언제부터 머리털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좀, 네, 기분 확 나쁜데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30대 초반부터 그랬어요. 네. 네. 또 혹시 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근데 아까 전에 팀장님 설명 듣고 잠시 좀 쉬긴 하셨나요? 아니요. 아, 오래 하셨어요? 그래도 또 막 그때 한 1시간 정도, 지금 10시부터 시작하셨죠? 네, 그러니까 좀 피곤하시기도 할 테니까 잠시 또 이렇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강의진도 뭐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